군복이 수위가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군인을 존경한다고 말한다. 현충일이면 묵념하고 국군의 날이면 박수를 친다. 그러나 그 존경은 대부분 의식에서 끝난다. 사고가 나고 죽음이 발생하면 우리는 말한다. 안타깝다. 명복을 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국가는 이 감정의 공백을 이용한다. 시스템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가장 편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비극으로 처리되는 구조적 참사. 한국에서 군 조종사 사고가 발생하면 조사는 대부분 개인 과실로 정리된다. 주관기관은 국방부와 대한민국 공군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난다. 노후 장비, 과도한 출격 일정,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운용. 이 모든 구조적 요인은 흐릿해지고 조종사 한 사람의 판단 실수로 귀결된다. 왜일까? 구조적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국가의 보상 의무가 폭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고는 늘 개인의 비극이 된다. 국가의 관리 실패는 시스템 밖으로 밀려난다. 명예는 주고 삶은 주지 않는 보상 체계. 순직 처리가 되면 국가는 말한다. 최고 예우를 다했다. 그러나 현실의 예우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연금, 수년간 이어지는 행정소송, 가족이 국가와 싸워야 받을 수 있는 보상, 즉 죽음 이후조차 군인은 국가의 비용 절감 대상이 된다. 우리는 이 구조를 방치해왔다. 그래도 군인이니까 감수해야지. 나라 지키는 일이 원래 위험하지. 이 말들이 모여 만들어낸 것이 바로 지금의 제도다. 복지가 아닌 소모 관리 시스템. 한국군의 운영 논리는 단순하다. 사람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계속 교체하는 시스템이다. 피로 누적 개인 책임, 정신적 압박 개인 인내, 사고 발생 개인 실수. 국가는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 개선보다 개인이 견디도록 만드는 방식을 선택해왔다. 이것이 군인들이 느끼는 배신감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감정이 아니라 제도 비교로 보자. 미국 사고는 곧 시스템 책임이다. 미국의 군은 사고 발생 시 개인 과실보다 운영 구조를 먼저 조사한다. 관련 기관인 미국 국방부와 미국 공군은 사고 원인을 다음 순서로 본다. 근무 강도와 피로 누적, 장비 관리 상태, 지휘 체계 판단, 마지막에 개인 행동, 그리고 국가 책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고액 보상과 평생 지원이 시작된다.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국가는 군인을 소모품이 아니라 국가 자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유럽 군인의 삶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독일과 프랑스는 더 명확하다. 군 복무 중 사고는 거의 자동으로 국가 과실 추적, 가족 평생 연금, 자녀 교육 전액 지원, 심리치료 국가 보장. 논리는 단순하다. 위험을 국가가 요구했다면 결과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그래서 군인은 국가를 믿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다. 왜 한국만 바뀌지 않는가? 답은 불편하지만 명확하다. 국민의 방임적 동의 때문이다. 우리는 구조를 묻지 않았다. 우리는 안타깝다로 끝냈다. 우리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을 탓했다. 그 침묵이 국가에 신호를 준 것이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제 필요한 구조적 변화, 감정적 요구가 아니라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 1. 사고조사 독립기구 설치. 군 내부가 아닌 민간 중심 조사 시스템. 2. 국가과실 추정 원칙 도입. 개인이 아니라 구조 책임부터 검증. 3. 평생 책임 보상 체계. 연금 교육 의료 자동 보장. 4. 피로정신 관리 법제화. 참아라가 아니라 관리 의무 명문화.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우리는 정말 군인을 존경하는가? 아니면 위험을 대신 떠넘긴 채 안심하고 사는 것인가? 진짜 존경은 박수가 아니다. 제도로 지켜주는 것이다. 군복이 수위가 되는 나라에서 누가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겠는가? 군복이 수위가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군인을 존경한다고 말한다. 현충일이면 묵념하고 국군의 날이면 박수를 친다. 그러나 그 존경은 대부분 의식에서 끝난다. 사고가 나고 죽음이 발생하면 우리는 말한다. 안타깝다. 명복을 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국가는 이 감정의 공백을 이용한다. 시스템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가장 편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비극으로 처리되는 구조적 참사. 한국에서 군 조종사 사고가 발생하면 조사는 대부분 개인 과실로 정리된다. 주관기관은 국방부와 대한민국 공군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난다. 노후 장비, 과도한 출격 일정,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운용. 이 모든 구조적 요인은 흐릿해지고 조종사 한 사람의 판단 실수로 귀결된다. 왜일까? 구조적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국가의 보상 의무가 폭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고는 늘 개인의 비극이 된다. 국가의 관리 실패는 시스템 밖으로 밀려난다. 명예는 주고 삶은 주지 않는 보상 체계. 순직 처리가 되면 국가는 말한다. 최고 예우를 다했다. 그러나 현실의 예우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연금, 수년간 이어지는 행정소송, 가족이 국가와 싸워야 받을 수 있는 보상, 즉 죽음 이후조차 군인은 국가의 비용 절감 대상이
대상이 된다. 우리는 이 구조를 방치해왔다. 그래도 군인이니까 감수해야지. 나라 지키는 일이 원래 위험하지. 이 말들이 모여 만들어낸 것이 바로 지금의 제도다. 복지가 아닌 소모 관리 시스템. 한국군의 운영 논리는 단순하다. 사람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계속 교체하는 시스템이다. 피로 누적 개인 책임, 정신적 압박 개인 인내, 사고 발생 개인 실수. 국가는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 개선보다 개인이 견디도록 만드는 방식을 선택해왔다. 이것이 군인들이 느끼는 배신감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감정이 아니라 제도 비교로 보자. 미국 사고는 곧 시스템 책임이다. 미국의 군은 사고 발생 시 개인 과실보다 운영 구조를 먼저 조사한다. 관련 기관인 미국 국방부와 미국 공군은 사고 원인을 다음 순서로 본다. 근무 강도와 피로 누적, 장비 관리 상태, 지휘 체계 판단, 마지막에 개인 행동, 그리고 국가 책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고액 보상과 평생 지원이 시작된다.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국가는 군인을 소모품이 아니라 국가 자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유럽 군인의 삶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독일과 프랑스는 더 명확하다. 군 복무 중 사고는 거의 자동으로 국가 과실 추정, 가족 평생 연금, 자녀 교육 전액 지원, 심리치료 국가 보장. 논리는 단순하다. 위험을 국가가 요구했다면 결과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그래서 군인은 국가를 믿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다. 왜 한국만 바뀌지 않는가? 답은 불편하지만 명확하다. 국민의 방임적 동의 때문이다. 우리는 구조를 묻지 않았다. 우리는 안타깝다로 끝냈다. 우리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을 탓했다. 그 침묵이 국가에 신호를 준 것이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제 필요한 구조적 변화, 감정적 요구가 아니라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 1. 사고조사 독립기구 설치. 군 내부가 아닌 민간 중심 조사 시스템. 2. 국가과실 추정 원칙 도입. 개인이 아니라 구조 책임부터 검증. 3. 평생 책임 보상 체계. 연금 교육 의료 자동 보장. 4. 피로정신 관리 법제화. 참아라가 아니라 관리 의무 명문화.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우리는 정말 군인을 존경하는가? 아니면 위험을 대신 떠넘긴 채 안심하고 사는 것인가? 진짜 존경은 박수가 아니다. 제도로 지켜주는 것이다. 군복이 수위가 되는 나라에서 누가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겠는가? 군복이 수위가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군인을 존경한다고 말한다. 현충일이면 묵념하고 국군의 날이면 박수를 친다. 그러나 그 존경은 대부분 의식에서 끝난다. 사고가 나고 죽음이 발생하면 우리는 말한다. 안타깝다. 명복을 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국가는 이 감정의 공백을 이용한다. 시스템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가장 편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비극으로 처리되는 구조적 참사. 한국에서 군 조종사 사고가 발생하면 조사는 대부분 개인 과실로 정리된다. 주관 기관은 국방부와 대한민국 공군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난다. 노후 장비, 과도한 출격 일정,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운용. 이 모든 구조적 요인은 흐릿해지고 조종사 한 사람의 판단 실수로 귀결된다. 왜일까? 구조적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국가의 보상 의무가 폭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고는 늘 개인의 비극이 된다. 국가의 관리 실패는 시스템 밖으로 밀려난다. 명예는 주고 삶은 주지 않는 보상 체계. 순직 처리가 되면 국가는 말한다. 최고 예우를 다했다. 그러나 현실의 예우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연금, 수년간 이어지는 행정소송, 가족이 국가와 싸워야 받을 수 있는 보상, 즉 죽음 이후조차 군인은 국가의 비용 절감 대상이 된다. 우리는 이 구조를 방치해왔다. 그래도 군인이니까 감수해야지. 나라 지키는 일이 원래 위험하지. 이 말들이 모여 만들어낸 것이 바로 지금의 제도다. 복지가 아닌 소모 관리 시스템. 한국군의 운영 논리는 단순하다. 사람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계속 교체하는 시스템이다. 피로 누적 개인 책임, 정신적 압박 개인 인내, 사고 발생 개인 실수. 국가는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 개선보다 개인이 견디도록 만드는 방식을 선택해왔다. 이것이 군인들이 느끼는 배신감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감정이 아니라 제도 비교로 보자. 미국 사고는 곧 시스템 책임이다. 미국의 군은 사고 발생 시 개인 과실보다 운영 구조를 먼저 조사한다. 관련 기관인 미국 국방부와 미국 공군은 사고 원인을 다음 순서로 본다. 근무 강도와 피로 누적, 장비 관리 상태, 지휘 체계 판단, 마지막에 개인 행동, 그리고 국가 책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고액 보상과 평생 지원이 시작된다.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국가는 군인을 소모품이 아니라 국가 자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유럽 군인의 삶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독일과 프랑스는 더 명확하다. 군 복무 중 사고는 거의 자동으로 국가 과실 추정, 가족 평생 연금, 자녀 교육 전액 지원, 심리치료 국가 보장. 논리는 단순하다. 위험을 국가가 요구했다면 결과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그래서 군인은 국가를 믿고 임무에 집중할 수 있다.
왜 한국만 바뀌지 않는가? 답은 불편하지만 명확하다. 국민의 방임적 동의 때문이다. 우리는 구조를 묻지 않았다. 우리는 안타깝다로 끝냈다. 우리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을 탓했다. 그 침묵이 국가에 신호를 준 것이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제 필요한 구조적 변화, 감정적 요구가 아니라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 1. 사고조사 독립기구 설치. 군 내부가 아닌 민간 중심 조사 시스템. 2. 국가과실 추정 원칙 도입. 개인이 아니라 구조 책임부터 검증. 3. 평생 책임 보상 체계. 연금, 교육, 의료, 자동 보장. 4. 피로정신 관리 법제화. 참아라가 아니라 관리 의무 명문화.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우리는 정말 군인을 존경하는가? 아니면 위험을 대신 떠넘긴 채 안심하고 사는 것인가? 진짜 존경은 박수가 아니다. 제도로 지켜주는 것이다. 군복이 수위가 되는 나라에서 누가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겠는가?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만드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 후 링크를 눌러 쿠팡에서 쇼핑도 편하게 해보세요.